자, 3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콤보. 연속적인 질문의 형태는 묘, 활, 경을 기억해 두세요. 네,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들리세요? 시험 문제가 안 들린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듣기가 좀 덜 되시는 분들, 시험 문제 자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훨씬 더 당황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오늘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입력이 됐고 들은 것이 이해라는 과정이 거쳐지지 않은 거죠. 즉,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면 왜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좀 시험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고, 시험 자체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쉽게 고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의 난이도로 가시면 난이도에서 1, 2, 3, 4, 5, 6, 6개의 난이도, self-assessment, 자가평가에서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데요. 시험의 난이도라는 것은 결국 문자적으로는 문제의 난이도를 뜻하지만 결국은 듣기 문제의 듣기에 대한 자신의 실력을 거기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난이도라는 것은 듣기에 나의 실력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죠. 1, 2단계는 고르시면 고득점이 없기 때문에 고르지 마시고요. 3단계 또는 4단계는 좋은 득점, IH, 그리고 어드밴스까지도 나오니까 내가 듣기가 좀 약하시면 3단계, 그리고 듣기가 좀 잘 된다 싶으면 4단계 또는 5단계까지 난이도를 좀 낮게 잡으시면 듣기 자체가 안 돼서 못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 겁니다. 그게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해결책,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가 안 된다, 나는 질문이 안 들린다 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즉, 단어의 소리건 의미건 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경우라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내가 눈으로 봐도 모르는 단어를 알아들을 순 없겠죠. 근데 일부 내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 문제냐? 바로 소리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celebrity,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실제 Describe the celebrity you've met. Describe the celebrity you've met before. Describe the celebrity you've met before. 그러면 celebrity 하면은 celebrity, 우리가 그렇게 보통 발음하기 때문에 celebrity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소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celebrity 완전 잘 들리지 않습니까?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이 영화가 이제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줘서 그게 놀라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I was very surprised, but at the same time,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inevitable 잘 들으셨나요? inevitable은 불가피한, 필연적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피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inevitable를 들어도 그게 뭐지? 라고 하면 그 단어를 모를 확률이 많고요. inevitable을 내가 봐도 모르면 확실히 그 단어는 모르게 되죠. 모르는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차지하면 굉장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I thought it was very inevitable. 그런 경우라면 강세를 더 집중해서 단어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celebrity, 레 강세, celebrity. inevitable, 네 강세, inevitable. 그리고 비슷한 걸로 necessity, 이게 있고 necessary가 있는데요. necessary 하면 생필품이 되고요. necessary 하면 꼭 필요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단어에 따라
강세에 따라 그 품사가 달리 느껴지고 그래야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necessity, 생필품, necessary, 꼭 필요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듣는 속도가 느려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질문의 속도보다 나의 이해 속도가 더딘 경우인데요. 자, 이것은 시험장에서 이걸 느끼시면 안 되고요. 그 모의고사를 일단 제 채널에도 오픽 모의고사를 계속 올려드렸으니까 모의고사를 듣고 내가 못 알아듣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읽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읽기가 원어민이 읽는 속도로 읽혀지지 않는다면 나의 이해 속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읽기 속도는 결국 이해의 속도이기 때문인데요.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를 내가 못 따라가는 읽기 속도라면 당연히 듣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행히도 오픽이라는 시험 안에서는 내가 정한 주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 만큼 60%가 내가 정한 주제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래도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한 문제를 익숙하게 하고 가면 사실 못 알아듣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시험에 가서 처음으로 문제 푸는 경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로 실제로 질문이 길어서 못 알아듣는 경우인데요. 이건 못 알아듣는 경우라기보다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이겠죠. 시험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한 질문, 하나의 문제 번호에 여러 개의 질문을 포함합니다. 평균적으로는 3개에서 4개 정도를 포함하고요. 한 문제를 이루는 평균 단어 수는 40개에서 60개. 시간적으로 보면 15초에서 약 20초 정도가 평균으로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질문을 알아듣고 첫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What kind of technology do people use these days? What is it? What is it used for? Please tell me about it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What kind of technology do people use these days? What is it? What is it used for? Please tell me about it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어때요? 제 질문 다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죠? 그러지 마시고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What kind of technology people use these days? 거기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그러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메인 질문을 들으시고요. Sub questions, 그 질문 다음에 하위 질문들은 사실은 못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정말 꿀팁이죠. 첫 질문에 메인 아이디어를 잡으시고 그 나머지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정말 꿀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 문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모든 문제는 5초 이내에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한 번은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점이 없다는 거죠. 그 질문을 듣고 무조건 리플레이를 누르시면 적어도 문제의 길이가 15초에서 20초 되기 때문에 총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30초에서 40초는 꼭 생기는 거죠. 리플레이를 누르지 않고 시험을 보셨다면 이제 안심하시고 리플레이 버튼 누르고 시험 보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못 알아듣진 않았는데 알아듣자마자 바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면 정말 리플레이 버튼은 정말 하늘에서 오는 광채와도 같은 그런 버튼이 됩니다. 잘 활용하세요. 자, 저의 꿀팁은 여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단계별로 처음에 제가 단계를 낮게 하면 3, 4 여기서 고르시고 내가 좀 듣기가 잘한다, 듣기에 내가 실력이 높다 그러면 5단계를 고르시면 되는데 3이나 4나 5에서 내가 듣기가 약한 경우면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3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콤보, 연속적인 질문의 형태는 묘활경을 기억해 두세요. 묘활경. 이게 뭐냐면 첫 문제가 묘사가 나온다면 두 번째는 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쇼핑이 나오면 쇼핑은 어디서 하니가 첫 문제라면 두 번째는 넌 쇼핑을 하면 어떤 활동을 하니? 어떤 물건을 사니? 이런 행동 중심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험. 최근에 간 경험이 언제니?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니? 쇼핑을 할 때 기억에 남았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죠. 자, 4단계는요. 묘과경. 묘과경을 기억하세요. 가장 많이 나온 형태를 알려드린 겁니다. 처음에 묘사가 나오고요. 아까 3단계랑 동일하고 과하면 과거인데요. 처음 했던 계기와 그리고 최근 활동 둘 중에 어느 게 나올지 모르고 마지막은 기억에 남는 경험 이렇게 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서 주제가 바뀌는 첫 문제를 딱 들었잖아요. 그 문제를 듣고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를 예측하고 연습을 하시고 문제를 듣고 그리고 리플레이 버튼 다시 해서 문제 한 번 더 듣고 답을 한다면 훨씬 더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의 일반적인 문제 알려드릴게요. 묘과비. 묘과비를 기억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묘사 똑같아요. 4단계와 묘사, 장소 묘사, 그리고 과거 하면 처음 했던 활동, 처음 했었을 때, 그리고 최근 활동, 이런 식으로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고, 기억에 남는 경험도 물론 출제는 되지만 비교 문제가 마지막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비교는 뭐냐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라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film industry, movie industry, 그 영화 산업계에서 옛날과 지금의 어떤 이슈가 있느냐, 그걸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비교 문제. 왜냐하면 5단계 이상에서는 비교 문제를 2개에서 3개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comparison,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득점에 들었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걸 체크를 여러 번 해야만 고득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단계에서는 마지막 문제에 비교 변화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내용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Let's take a quick review. 자, 시험에서 문제가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못 알아듣는 경우는 단어의 소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고 내가 못 말하는 경우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선택한 주제에 대한 소리만큼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내 읽기 속도는 곧 이해의 속도. 자, 어떤 거라도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를 알아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읽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읽기가 원어민이 1분 동안 읽는 것을 내가 2분 동안 소리내서 읽는다 라고 하면 나의 듣기 이해도는 50%일 겁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 읽기를 해서 원어민이 읽은 속도에 내가 준하는 속도로 읽는다. 그러면 듣는 거에 대한 속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리 문제를 극복하고 외국인들이 말하는 속도대로 듣고 싶다면 읽기 속도를 따라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픽이란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 선택을 내가 듣기를 못하는 경우 무리하게 높게 하시면 못 알아듣고 못 말하는 것이 발생하니까 3단계, 듣기가 약하시면 3단계, 듣기가 강하면 5단계로 설정하실 것. 거기에 맞게 내가 더 많이 알아듣고 말하는 것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득점을 낼 수 있으니까 3, 4, 5를 무리하게 친구가 5단계 골랐어요. 친구가 6단계 골랐어요를 따라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를 한번 들어보고 3단계가 맞는지 4단계가 맞는지 5단계가 맞는지 직접 시험 전에 듣고 모의고사를 풀고 오픽TV에서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3단계면 묘활경, 4단계면 묘과경, 5단계면 묘과비 또는 묘과경 이렇게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문제 또는 그 다음 문제까지 예측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말 최고지 않겠습니까? That was a quick wrap. 자,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가장 빠른 영상을 듣기 원하시면, 보기 원하시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Hope to see you soon. 오마이 구독자님, bye!